다음 갑니다. 이제 고소로 들어가 볼까요? 고소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94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선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던 선지죠. 친고죄, 공범 이렇게 표기하시고요. 시험지의 더러움은 성적 향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시험지의 깨끗함과 성적은 반비례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 볼 수 없다. 이거는 233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233조에 이른바 고소불가분, 공범의 경우에 한 놈에 대해서 고소했다. 당연히 이쪽으로 미칩니다. 이런 결과물은 233조에 의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적법한 고소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 이거 고소는 물론이며 고소 취소도 같이 이 주관적 불가분이 작동이 되죠. 그래서 고소 취소 또 고소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러니까 일본 선지는 아주 유명한 선지고요.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항소심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했죠.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1심 선고 전까지. 왜?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걸 방지코자 하는 겁니다. 왜 판결을 무력화 시도를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아무리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항소심은 항소심이에요. 항소심에 이르러서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고소 취소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재판 진행하죠? 1번 실제재판, 2번 실제재판, 3번 실제재판, 4번 실제재판. 장난치지 말라고요. 그래서 실제재판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친고죄 공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1심에 선고되었답니다.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서 1심에 선고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고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볼까요? 지금 이런 상태의 그림에서 얘가 1심에 선고되었다 이거예요. 1심에 선고된 사람은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걸 방지코자 절대는 취소할 수 없도록 틀어막죠. 이제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공범이 1심 선고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잡는다면 이 고소 취소 효력이 여기도 미치게 되고 취소할 수 없는 사람에게 취소가 된 결과가 발생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걸 방지코자. 그래서 이쪽도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공범 중 단 한 사람이라도 1심에 선고되면 어떤 누구도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라도 주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반벌죄와는 좀 다르죠. 반벌죄는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반벌죄 나왔네. 여기 나왔구만. 공범이 나와 있고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이거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칩니다. 왜? 반벌죄의 경우에는 주관적 불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관적 불가분은 이런 주관적 불가분은 오직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친고죄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4번 풀 수 있겠죠? 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95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이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이렇게 선지가 길어요. 일단 실전의 시험에서 선지가 긴 선지가 나오면 일단 키워드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나오면 계속 풀고요. 키워드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패스하세요. 2번, 3번, 4번 지문으로 가시라고요. 알겠죠? 이걸 전전긍긍하면서 잡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고요. 이제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접근할 때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거든요. 자,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여기에 두 차례 이상의 도급, 이른바 하도급을 우리가 보통 하청이라고 부르죠. 하청. 그래서 하청을 주면서 하청업체가 나중에 이 원청업체로 하여금 상당한 그 피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가 그 고용한 근로자들, 하청업체가 자금이 없어서 하청업체로부터 제대로 임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하청업체가
고용한 그 근로자들에게 그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상수급인 원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청업체가 대신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자. 그래야만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A 회사가 도급을 받았습니다. 도급을 받은 것을 이제 원청이라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B 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은 하청업체. 그다음에 B 회사가 여기 C라는 근로자를 이렇게 고용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건만 하청업체가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는 이 직접적으로 고용한 이 하청업체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며 원청업체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 책임, 둘 사이 연대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죠. 자, 그런 생각해서 이거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이를 위반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이러한 상태에서 이거를 위반해서 나는 모르겠어 하고 임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라는 것은 이른바 반벌죄 형태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기법은 대부분 반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요. 반벌죄로. 근로자가 만약에 사장님으로부터 받을 거 다 받았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임금 받을 거 받기 위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니까요. 그래서 주로 반벌죄로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하수급의 협업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협업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부르죠? 불원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하청업체도 진짜 이것도 불쌍하잖아요. 그죠? 하청업체 불쌍하니까 하청업체에 대해서 처벌 불원을 했다 하더라도 원청, 직상수급인 원청업체까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근로자가 말이죠. 하청업자에게 얘는 같이 불쌍하니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원청업체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여기 직상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가로 딱 쳐놓으면 되고요. 직상수급인 원청업체를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긴 지문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괜한 짓을 했다 싶죠.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잘 안 나오면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출되었던 지문은 아무리 길게 나왔다 하더라도 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선지 갈게요. 여기에 고소 능력이 나와 있고요. 고소 능력은 여기 있죠. 사실상의 의사 능력입니다. 10세 없어요. 11세 있어요. 그러니까 11세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고소 능력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니은 틀렸고요. 니은 가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폭행은 뭡니까? 반벌죄죠. 반벌죄. 폭행과 명예훼손 대표적인 반벌죄. 반사벌벌죄 줄여서 반벌죄.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반벌죄입니다. 여기에 반벌죄에서 처벌 불원 또는 철회는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 맞다 이거예요. 근데 뒤에 봅니다. 피해자가 말이죠,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마당에 그 부친이 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라는 겁니다. 상속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마당에 무슨 처벌입니까? 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거는 저 피해자의 의사와 배치될 수 있죠. 모순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사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해자의 의사를 더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을 236조의 대리인, 요거 무슨 대리인이죠? 네, 맞습니다.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임의 대리인의 내용 고소의 경우에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서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임장, 이게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아닙니다. 반드시 위임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수여되었음이 증명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미음 갑니다.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예컨대 명예훼손과 모욕은 깻잎 한 장 차이죠. 뭐가 명예훼손이고 뭐가 모욕입니까? 아니 목욕은 뭡니까? 깻잎 한 장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친고죄로 즉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자기 딴에는 모욕인 것 같아서. 그러나 검사가 사건을 다시 한번 처리했더니 자 친고죄로 구성하여 뭐 잘못했네. B라는 거 비친고죄. B가 왜 안 보였지 이게?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소를 했다 이거예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죠. 반벌죄에 불과하고요. 근데 검사님이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재구성했더니 이거 모욕이더라 이거예요. 모욕죄로 구성하여 공소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모욕죄가 되는 겁니다. 모욕죄가 심판 대상이 된 것이고 친고죄로서 취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말이죠. 변경 절차에 의해서 비친고죄로 바꾸지 않는 한 무조건 친고죄로 취급되어지는 사건이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시됩니까? 고소가 중시되고 고소는 수송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조사 심리해야 됩니다. 자, 자르고 뺄 거 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96번 갈까요? 1번 선지는 아시는 내용이고요. 사실상의 의사 능력. 그 다음에 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니은. 똑같은 건데 이거 아까 봤던 거 아닌가 이거? 뭔가 대자뷰 되는 것 같아. 이것도 봤죠? 니은도 방금 전에 봤지?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디귿 봐요. 디귿.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나와 있죠.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달라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225조에 있고요. 강합니다. 그때 강소에 강아지 너가 아니고요. 강아지 써놓고요. 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유권으로 해석합니다. 고유권. 그래서 여기에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소기간 6개월도 법정대리인 자신의 날로부터 간다. 하나 더 적으면요.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강한 권리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트 리을에 요거 236조 대리인. 이거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은 좀 약해. 일단 대리권이 수여돼야 돼. 그래서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서 수여되었음. 요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요게 반드시 위임장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아까 했었고요. 같은 선지의 내용이죠. 일단 미용 갑니다. 친고죄에서 불가분이 나왔네요. 아까 233조. 233조에 주관적 불가분이 있죠. 공범의 불가분. 얘는 친고죄만 적용되고 반벌죄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즉시고발 사건에도 적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공정위에 고발 나왔죠. 공정위 고발은 뭐예요? 즉시고발 사건. 전속고발 사건입니다. 그 독점규제법이에요. 독점규제법은 즉시고발 사건이고요. 전속고발 사건, 즉시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준용됩니까? 준용되지 않습니까? 준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렸군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리을, 그렇지, 리을,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 거 아니라니까 이걸 왜 엑스표 안 치고 지랄했어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요. 알겠죠?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번 갑니다. 이제 17년 7급 검찰이고요. 봅니다.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 구술을 받으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는 말이죠.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건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고소 조서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명칭의 조서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피해자로 불러다가 신문했고요. 그 결과 그 의사표시가 그 조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 적법한 고소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 어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선지 갑니다. 2번 선지도 밑줄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생소해 보일까 봐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는 고소장을 줬다고요. 근데 경찰서로 오자 마음이 바뀌어서 고소장을 접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고소입니까 아닙니까? 고소가 아니죠. 고소가 접수될 찰나에
고소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한 고소라 볼 수 없다. 수리되었다 볼 수 없다. 고소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선지 갑니다. 항소심의 키워드죠. 항소심 되면 무조건 고소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중간에 내막이 말이죠. 비친고자에다가 친고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어디까지나 항소심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고소 취소 못합니다. 고소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실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적법한 고소 취소가 되면 공기판을 때려가죠. 그러나 지금은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갈까요?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것도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그럼 이거는 고소 취소로 볼 수밖에 없죠. 왜? 이거 철회한다는, 처벌을 철회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서는 고소 취소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고소 취소를 철회하는 의사를 다시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나왔던 선지의 내용과 같습니다만 고소의 이 취소를 철회하는 의사를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고소의 의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재고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고소 취소를 했습니다. 분명한 고소 취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소 취소를 다시 철회한다는 것은 재고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소 취소한 뒤에 재고소는 금지됩니다. 재고소 금지되기 때문에 재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소에 효력이 없다. 재고소가 금지되므로 232조 2항에 따라 금지되므로 재고소에 효력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됐고요. 98번 갑니다. 고소불가분. 자, 우리가 이거는 기본 이론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다뤄보자고요. 친고죄하고요, 반벌죄 이런 차이점들 간과하지 않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선지는 주로 객관적 불가분에 관한 겁니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첫 번째 일죄의 경우에, 단순 일죄의 경우에는 객관적 불가분이 작동이 됩니다. 적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과형상 일죄. 과형상 일죄 상경의 경우에는 다시 둘로 나누죠. 그 각 구성 부분이 모두 친고죄일 때와 그다음에 일부 친고죄, 일부 비친고죄일 때, 일부 친고죄, 일부 비친고죄일 때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고요. 일부 친고죄와 일부 비친고죄일 때는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두 친고죄라 하더라도 자, 피해자가 같으면 이거 적용됩니다만 피해자가 다르면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당근 적용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자, 여기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과형상 일죄 상경의 경우에 이때가 출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죠. 여기도 이 문제에서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봤더니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게 아유, 어떻게 수술했길래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받습니까 이거. 자, 여튼 의사가 갑이 욕을 하면서 이 쌍놈 새끼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요거 비밀 누설했다 이겁니다. 엉덩이에 뿔났네 이거. 그래서 업무상 비밀 누설과 욕을 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욕은 자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업무상 비밀 누설. 자, 업사모 모두 친고죄입니다. 일타쌍피죠. 하나의 행위로 욕을 하면서 엔드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두 친고죄, 과형상 일죄. 과형상 일죄에 모두 친고죄에 해당되고 피해자 같죠? 피해자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불가분의 원칙이 작동이 됩니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는 것은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번 봅니다. 하나의 문서가 있죠. 하나의 문서라는 건 일타, 즉 하나의 행위로 A, B, C를 3명을 일타 쌍피로 모욕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행위로 인한 모욕 행위, 그럼 여기죠. 과형상 일죄고요. 하나의 행위로 인한 모욕 행위니까 모두 친고죄죠. 모두 모욕이니까. 다만 피해자가 달라요. A, B, C 3인을 모욕했기 때문에 피해자 다르다. 피해자 다르면 이거는
객관적 불가분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선지 갈까요? 변호사 갑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 B의 명예훼손, 야 이거 보자고요.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과 업무상 비밀 누설이 문제되고요. 일타쌍피입니다. 그럼 과형상 일죄이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과형상 일죄에 일부 친고죄, 일부 비친고죄 케이스입니다. 왜? 명예훼손은 반벌죄에 불구하고 비친고죄가 아니죠. 반벌죄에 불구하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상 비밀누설은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는 비친고죄, 하나는 친고죄 두 개가 문제되고 있다. 이럴 때는 객관적 불가분이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작동되지 않습니다. 미친다? 안 미쳐요. 우리는 미쳤죠. 공부에 미쳤습니다만 약칭 공미. 그렇지만 여기는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4번 볼게요. 경합법은 무슨 죄? 수죄. 여러 개의 죄, 수죄입니다. 그러면 이건 미치지 않는다. 당근, 캐럿. 니온고대, 린진. 자, 99번 갑니다. 99번도 이제 케이스 형식의 문제인데요. 갑과 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서 옳은 것은 자 2012년 문제입니다만 제가 일단 발췌해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기업과 A가 사망하자,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자 B가 있고요. 그다음에 A의 유족 C가 있습니다. A는 사망했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 편집장 갑과 그 다음에 취재기자 을이 있고요. 같이 공범으로서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안을 나눠보면 B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지를 통해서 이런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출판물, 형법의 309조에 나와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은 반벌죄에 불과합니다. 반벌죄에 불과하고요. 반벌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A와 C에 대한 관계는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이 되고요. 형법 308조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일하게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한 놈은 반벌죄, 한 놈은 친고죄. 그렇다면 이제 둘 다 고소해 놓은 뒤에 둘 다 검찰에 고소를 해 놓은 뒤에 가서 이제 고소를 취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했냐면 여기에 을에 대해서 취재기자 을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합니다. 이 고소 취소라는 표현이 친고죄에서는 그대로 고소 취소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이 반벌죄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라고 의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고소 취소로, 여기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쪽에 효력이 미칠까요? 이거 효력이 미칠까요? 당연히 친고죄에서는 주관적 불가분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다면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떨어지면 둘 다 공기판을 때립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반벌죄의 경우에는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벌죄는 주관적 불가분이 작동되지 않는 바, 여기는 저쪽으로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얘만 철회됐고 얘는 철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공기판, 얘는 실체 재판 진행됩니다. 알겠죠? 문제 선지에서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자, 그다음에 100번 갑니다. 100번 용돈으로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유흥비 부족해요. 결혼의 분가 누나, 자 타겟 잘 잡은 겁니다. 분가 누나를 집중적으로 타겟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건을 훔치기로 군대 동기을과 공모했다. 군대에서 이렇게 나쁜 놈을 만나다니. 자 이럴 때 볼게요. 여기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누나의 집을 털었기 때문에 갑은 우리가 친족으로서 신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분가를 잘 봐야 돼요. 분가를 했다는 것은 동거 가족이 아니죠. 만약에 동거 가족이라면 이거는 형면제 사유가 됩니다. 친족 상돌에
형법의 328조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직계혈족이라든가 동거가족은 형면제가 됩니다. 지금 형면제 사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분가한 누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분가한 누나는 형면제 사유가 아닌 그냥 친고죄로 취급할 뿐이죠.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그래서 요 친족은 친고죄로 취급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상대적 친고죄라 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둘이 공범인데 얘는 비친족이에요. 이거는 신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친고죄, 여기는 비친고죄로 이렇게 기능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누나가 말이죠, 을에 대해서만 고소하였다. 하나는 친고죄, 하나는 비친고죄입니다. 이때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고소했다 하더라도 고소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을에게만 고소효력이 발생하고 갑에게는 고소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1번 갑니다. 2018년 경찰 기출이죠. 1번은 아까 나왔던 선지입니다. 1번 선지에 보면 236조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고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갑니다. 니은이군요. 니은. 2번에 니은. 명예훼손죄에 제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이게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피해자가 붙인 죄명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범죄 사실을 신고했을 뿐이고요. 그 뒤에 가서 어떠한 범죄가 되느냐는 우리 검사님이 따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장에 붙였다 하더라도 그건 피해자의 어떤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만약에 모욕죄를 구성하는 케이스라면 모욕죄가 되는 것이고 모욕죄의 고소로서 취급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갑니다. 친고죄 공범, 이거 아까 했던 거고요. 친고죄 공범 이렇게 표기하시고, 그다음에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죄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233조에 우리가 고소 불가분이라 부르게 되죠. 리을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사실상의 의사 능력, 따라서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고소 능력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요. 어머, 다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102번 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호로새끼. 그래서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죠. 예외 2개.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는 가정폭력범죄, 또 하나는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와 그다음에 성폭력범죄는 아무리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298조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입니다. 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선지를 잘 보라고요. 이 문제를 제가 그대로 수록을 했습니다. 2012년입니다. 2012년은 2013년 6월 19일, 6월 18일 이전입니다. 6월 19일, 18일 이전. 이 2013년 6월 18일이 어떤 시점이냐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를 전면 폐지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 이전 2013년 6월 18일 이전 범죄 2012년에 벌어진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로 취급을 하고 지금 다루어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해서 2012년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13년 6월 18일 이전이므로 지금도 여전히 친고죄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친고죄로 보고요.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죠. 그죠? 여전히 친고죄로 취급합니다.
C가 A와 B를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강제추행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범행을 했냐면 A와 B가 범행을 했고요. 공범이죠. 이때 당시에는 무슨 죄라고요? 친고죄입니다. 둘 다 고소했고요. 그 다음에 C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고소 취소했다. 이 고소 취소 효력은 여기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거예요. 왜? 지금도 여전히 친고죄로 취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잘 봐야 되면 날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친고죄로 취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소 내지 고소 취소 효력은 A에게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으니 얘도 공기판 얘도 공기판. 저 둘 다 공기판 때립니다. 327조 5회 했던 공기판 둘 다 때려간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갈까요? 반벌자가 나왔군요. 자, 이거는 3번 선지는 대단히 중요한 선지라고 했죠. 소촉법 23조 이거는 조문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소촉법 23조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이 골석재판 조항입니다. 6개월 동안 소재불명이더라 2회 이상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골석재판을 진행합니다. 이거 아마 기억날 거고요. 2회 이상 공시송달 6개월 지나고 소재불명이라서 2회 이상 공시송달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골석재판 진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봤더니 피고인이 책임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음이 밝혀지면 피고인은 나중에 뭔가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는 재심. 재심은 1심의 원심 법원이 하는 거니까 1심에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항소권 회복 청구.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할 때는요. 제 2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또는 반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언제까지? 1심 선고 전까지만. 그래서 이때만 고소 취소 내지 철회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을 때는요. 딱 그냥 소재불명 소처법 23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딱 나오면 아 이거 그래 그러면 뭘 청구했을까? 재심 청구? 그렇다면 1심 선고 전에 상태로 돌아갔음. 그렇다면 철회할 수 있음 없음? 있음. 풀 수 있음? 대답 안 함? 4번 봄. 4번 봤더니 이제 같은 맥락이 있는데 4번 봤더니 여기도 항소권 회복 청구를 선택했네요. 소처법 23조고요. 항소권 회복 청구를 선택하면 몇 심으로 간다고요? 제 2심으로 간다고. 항소심으로 간다. 항소심 가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고요. 잘라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103번 갑니다. 요거 1번 아까 나왔던 선지 내용이 있죠. 그대로 다시 한번 중원 무원 반복입니다. 1번 넘어갈게요. 2번 갑니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 제출. 자, 여기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어딘가에 합의서 케이스가 한번 나왔었죠. 선지에. 그 합의서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고소 취소의 의사가 담긴 고소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걔는 무조건 고소 취소입니다. 뒤에 가서 그 고소 취소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걸 재고소라 불렀죠. 재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재고소 금지되니까 번복 금지되니까 안 받아줬죠. 그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에 고소 취소의 의사가 담겨진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런 표현 없이 그냥 합의서라는 단순한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거의 고소 취소로 보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소 취소로 보아줄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고소 취소가 아닙니다. 아직은. 합의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통 충분한 합의를 했다. 충분한 보상금을 받았다. 나 피해자는 저 피고인의 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뭉뚱그려 들어가요. 거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 속에 고소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소 취소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소 취소로 확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어요. 고소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나 그때 그냥 합의서가 제출되어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합의서 내용 속에 그렇게 썼지만 나는 그거는 고소 취소의 의사는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합의서를 그렇게 보상금을 충분히 받아서 합의서를 제출하긴 제출하였지만 고소 취소의 의사는 없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소 취소의 의사가 없다. 고소 취소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는요, 이거는 세모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풀 때 이런 이제 상대적 객관식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번복하는 증언을 했다면 고소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번복했다면 고소 취소가 아니다고 했죠. 고소 취소가 아닐 수도 있다. 고소 취소의 의사가 없다라고 번복했기 때문에 이때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향이 없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선지하고 잘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번복하는 증언을 했다면 이거는 고소 취소 이단이다. 고소 취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고소 취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고소 취소가 없는 거니까. You got it? 그래서 이거는 세모 표시를 하고요. 문제를 항상 탄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플렉시블하게 문제를 풀어가자. 앞에 그 문구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고소 취소의 의사가 담긴 그게 포함된 이런 문구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또는 이 선지의 내용을 접근을 해보자. 자, 그다음에 3번 선지 갑니다. 친고죄 고소는 엄격한 증명 아니고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왜? 친고죄 고소는 범죄의 사실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합니다. 자유로운 증명은 나중에 두음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암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넘어갑니다. 여기 일주에 관계 있을 때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미칩니다. 이건 객관적 불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4번 갑니다. 고소는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요. 판결을 무력화시킨 걸 방지하고자 232조 1항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근데 항소심에 갔습니까? 일단 고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파기하고 환송되었습니다. 파기하고 1심으로 환송되면 1심 선고 전의 상태로 돌아가죠. 1심 선고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제는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때는 고소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4번 갑니다. 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 제기되었다가 그 다음에 1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 유죄 판결 선고받고 1심에서 친고죄의 범죄 사실은 현실적 심판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것들은 다 피싱하는 겁니다. 피싱이 뭐죠? 그냥 낚시질 하는 겁니다. 낚시질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친고죄에 대한 1심 판결을 볼 수 없고 낚시질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친고죄에 대한 1심 판결이 없었다 할 것이면 계속 낚시질 하는 게 낚시질 벌써 3번이나 하네요. 항소심이 키워드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가 비친고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뒤에 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항소심은 항소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임에 틀림없으므로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앞에 다시 볼게요. 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 제기되어서 1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로 판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낚이지 마세요. 친고죄의 범죄 사실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다? 아니고요. 그 당의 사실은 분명히 심판 대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친고죄에 대한 1심 판결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심 판결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심 판결은 있었다. 따라서 항소심이므로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 갈까요?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이건 232조에 있습니다. 232조의 제1항과 2항에 자 이런 것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 반벌죄 이런 걸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건 232조의 제3항에 반벌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소 취소 또는 고소에 불가분인 233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준용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뭐가 나빠요? 나쁠 거 없죠. 네,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거 입법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반벌죄의 경우에는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의 그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반벌죄에는 주관적 불가분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3번 갈까요? 아까 나왔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구술, 조서 작성, 독립된 조서일 필요 없다 내용입니다.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4번 선지 갑니다. 1심 법원이 반벌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용어가 나오는군요. 소초법 23조 뭐라고요? 친숙하지 않다고요? 소재불명이죠. 골석재판이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만약에 소재불명이었다면 나중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주죠. 하나는 재심, 하나는 항소권 회복 청구. 자, 여기 뭘 청구했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재심이니까 1심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는 반벌죄니까 철회할 수 있다. 키워드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105번 갈게요. 수용조건.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죠. 따라서 공소 제기 전에는 또 공소 제기 후에는 이렇게 갑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소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대해서 다만 1심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보면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범인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수사기관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 갑니다. 친고죄에서 이것도 아까 나왔던 선지죠.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공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1심에 선고되면 어떤 놈도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뒤에 고소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거는 뒤에 볼게요. 필요적 공범 이것도 밑줄 작업해 주시고 임의적 공범 둘 다 모두 적용됩니다. 밑줄 작업 진행합니다. 임의적 공범이나 필요적 공범 둘 다 적용된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 갈까요? 친고죄에서 고소는 아까 말씀드린 마치 1심 선고 전까지. 근데 상소심에 갔어요. 원칙적으로 고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기하고 환송해서 1심 선고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면 이때는 이제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06번 갈까요? 기억. 친고죄 아닌 범죄, 친고죄로 공소장 변경되었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자, 키워드는 항소심에서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고소 취소했다. 이거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판이 아닌 실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죠. 항소심에 키워드를 두고요. 니은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쓴문했습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서에 기록되면 어떠한 형태의 조서이든 상관없으므로 적법한 고소로서 유효합니다. 이건 틀렸고요. 디귿 장차 고소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수사의 조건 파트에서 나왔던 거죠. 수사의 조건 파트에서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면 수사를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이중부정, 강한 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을 선지는 아까 나왔던 거죠. 고소권,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소 전에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포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7번 갑니다. 합의서. 자, 여기 잘 봐요. 합의서라는 표현 나오죠. 합의서를 제출을 했다. 그러면 고소 취소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출이 안 되고 그냥 피해자가 저 피고인에게 가해자에게 작성해 준 것일 뿐입니다.
아직 수사관서에 제출된 게 아니고요. 따라 작성해 준 것만 가지고는 고소 취소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어떠한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게 합의서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제출이 되면 거의 고소 취소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작성해 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소 취소로 볼 수 없지만 이게 제출이 되면 자, 아내들까 제출되었죠? 그러면 이건 고소 취소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자,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2번 우리가 아까 나왔던 거죠. 항소심 딱 잡고요. 고소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고소 취소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아까 틀렸죠? 갖지 못한다. 고소 취소 효력을 갖지 못한다. 3번 갈까요? 고소 취소한 놈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가 바로 232조 2항의 이른바 재고소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 봅니다. 고소권은 포기될 수 없다. 당근이고요.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고소 전에 이와 같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라는 것은 고소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고소를 했다면 고소는 유효하다. 이거 아까 우리 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108번 갑니다. 반벌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앞에 친고죄의 문제이냐 아니면 반벌죄의 문제이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벌죄 나왔죠. 반벌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선고된 후에는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불원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물어봐요. 1번 선지했다가 너 친고죄니? 친고죄니? 물어봐요. 반벌죄이기 때문에 1번 선지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우리가 친고죄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보자고요. 아까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친고죄에서 공범이 있어요. 여기 친고죄 여기다 쓸까요? 친고죄에서 공범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233조에 주관적 불가분이 작동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얘가 1심에 선고되었습니다. 선고되면 얘는 절대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얘가 1심에 선고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얘만 바라보고 만약에 고소를 취소한다면 이 주관적 불가분인 233조 때문에 이쪽으로도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게 되고요. 얘는 절대로 고소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얘한테 고소 취소를 허용함으로써 얘가 마치 고소 취소가 된 셈이 되죠. 이런 결과물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를 둘 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해당 선지에 나와 있는 반벌죄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반벌죄라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원치 않는다는 불원을 했다 이겁니다. 이 반벌죄의 경우에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33조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1심 선고 전에 있는 갑에게 아무리 철회나 불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효력이 미칠 리가 없습니다. 미칠 리가 없다면 얘는 1심 선고된 후니까요. 철회나 불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이러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벌죄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벌죄의 경우는 1심 선고 전에 상태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는 철회나 불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친고죄는 안 되지만 두 개 잘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있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친고죄에서 철회는 친고죄 철회라는 것은 고소 취소라는 뜻입니다. 고소 취소는 분명히 이런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어떻게 조건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함부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갈까요? 반벌죄,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피해자, 여기에 불원이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얘가 의사능력이 있다. 여기에 키워드입니다. 의사능력이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대리 필요치 않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4번 갑니다. 항소심이에요. 항소심. 항소심은 어디까지나 항소심이라니까요.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했다고요? 안 받아줌. 그러니까 고소 취소 효력이 있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까 나왔죠?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여기 나왔었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